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경허선사는 풍력에서 많은 지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안 들려졌구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지방의 선비나 상인이나 지주나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여러 방면에 그 유지를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26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학숙에서도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도 있었어요. 누구? 뭐지? 저기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더라? 송평리에 아무튼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그 훈몽들과도 같이 서당의 훈몽들과도 같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경허는 병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잊고자 하였으나 시국을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다 세상의 운수인 걸 어찌할 씀을 알고 그들과 시를 나누고 누구? 유생들과 운명으로 돌렸고 유생들과 주고받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 우국충정시가 어지나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충자가 틀렸네. 여기 어이 이거 충성충자를 써야 되는데 응? 우국충정 이거 졸릴라 그러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우국충정시가 엄청 많죠. 여러 수요. 한두 시도 아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김탁집에서 처음에 얹혀 살면서 용포자라는 서당을 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가요? 오화천내 집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당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또 어디로 가요? 갑산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간판을 안 달고 숨어 살죠. 그래서 여러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조선의 미래를 기약하면서 어린 동량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방난주를 사칭하고 훈장 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한 경허는 공공하고 공비판상을 아주 찌들찌들 숙명처럼 옷 한 벌 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는데 그 함수갑상 말하자면 진짜 우리나라의 오지에서 오지 중에 오지에서 그 구차한 삶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갔죠. 지금 북한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경허를 돌보며 절친하게 지냈던 김탁은 채속의 전법제자가 돼가지고 속가제자죠. 그의 가족은 경허를 아주 극진히 모셔요. 그래서 김탁을 만난 경허는 주변 선비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강계 용문동에서 용문동이구나 거기가 용포서당을 개설했고 삼수갑산을 향해 북쪽으로 정치하는 나그네 길을 옮긴 경허는 북쪽으로 한 거는 이가 언제 때 한일합방이 되고 이 소리예요. 한일합방이 돼서 다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옮겨서 아덕포제를 넘고 어디를 넣어서 갑산에 도착을 하죠. 여기 경허는 그의 마지막 정착지인 웅이방 도화동에서 두 번째 서당을 개설해요. 그래서 갑산 일대의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한편 공부를 마치면 거리에서 장터에서 유생들과 농민들과 술잔을 게으리고 또 노래하고 주체할 수 없는 시상으로 수많은 시를 댕겨냈어요. 북한시 140수, 남쪽에서 남긴 시보다 더 많지요. 이것도 하나 치워. 좋네. 아이고 빨리 가서 좋겠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홀라당 빼먹고 여기까지 왔네. 중간중간에 빼먹어서 PPT로 옮기면서 중간중간에 빼먹어서 좀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또 뭐냐, 이거 까치 그 얘기구만. 근데 또 시는 없네. 나도 몰라. 힘들어. 언제 끝나? 아이씨, 1764까지 있네.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서 이거 등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힘들어. 이 시는 시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등산이라는 시예요. 등산이라는 시는 갑산에 와서 서당을 열었는데 애들이 좀 야외 수업하자고 조르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등산이라는 시를 찾아서 가시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북녘시야. 몇 번에 들어있는지는 나도 몰라. 에이씨, 힘들어 죽겠네. 저게 250수다. 250번째 시가 등산이 되겠습니다. 몇 번째 시? 삼수갑산 250번째 시가 등산이 되니까 또 궁금하신 분은 저기 경어집 강의한 곳, 경어선시 강의구나. 첫 번에 한 거. 경어선시 265수에서 250수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서. 이때 반장격쯤 되어 보이는 서동이 와서 이거 지웠어? 안 지웠잖아. 너 이리 와? 이씨, 지워. 이때 반장격쯤 되어 보이는 서동이 와서 나에게 고하기를, 여기서 나에게는 경어선사죠. 박난주. 오늘은 학동들이 등산이나 하고 싶답니다. 날씨도 좋고 우리도 왜 야외 수업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허락하고.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여기 좀 쳐다봐 제발. 순. 야, 순. 아유, 졸면서 썼나 보다. 허. 허. 허락. 나도 치워야 돼. 힘들다. 막 써가지고 이래. 배고파. 한순간에 허락하고 산행에 나섰어요. 그래서 가니까 약초도 찾아서 캐고 까치집도 휘어잡고 솔솔 부는 설바람 소리에 검은 곳 소리도 감상하고 숲속에 새떼들이 놀라서 달아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숲속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평화로우니 이런 것은 한 번쯤은 감상할 만하다라고 경어선사가 학동들과 야외 수업에 잔뜩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경어가 전생에 인연을 지었던 상체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어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슬리지 않는 순행의 상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안 오면 안 되겠구만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체라고 하는 것은 손생빛을 갚는 것이니까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의 언행리. 온전한 의미의 입전수수행이나 화강동진이나 무예행이나 뭐죠 또 있죠. 이류중행이나 이런 걸로 규정짓기에는 그의 행적에 입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경어의 삼수갑산회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고 누구? 민영규 이분도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영규라는 분은 대단히 그 이름이 좀 있는 분이어서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고요. 이 민영규라는 분은 경어선사에 그 북한의 삼수갑산으로 대한 그 제목을 북기사라는 제목에서 논문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환속이라고 딱 단정을 쳤어요. 근데 그건 환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몇몇의 그 학자들이 경선사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 틀렸죠. 다 틀렸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밝혀진 경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걸로 해서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다 풀리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해봤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로 경어당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것이 지금 뭐죠? 민영규가 쓴 거예요. 경어당의 행적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도 아는 바가 적다. 적다가 아니고 없죠. 적지 않은 일화가 할자에 대해서 전하나 장삼이사에서 벗어나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다. 58세 때의 경어당이 북으로 잠적한 까닭을 시봉 하나가 동학사 가던 길에 피살되고 그 살인자로 물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신하는 납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죠. 땡이죠. 그거 했다고 갖겠습니까? 조선불교 통사의 이능화에 따르면 에서는 그 저자가 경어당의 경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음주 식육했다 이런 얘기했죠. 행음 투도했다가 나왔죠. 음주 식육하고 행음 투도를 꺼리지 않는 그러한 마설로서 그런 배척한 당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인영화가 아주 끝판왕을 부르고 있어요. 이 인간 어디다 대고 행음 투도야? 에? 그래서 이능화가 잘 됐느냐? 내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 그따위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생긴 건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그냥 더군다나 한국불교 통사라는 조선불교 통사 초선불교 통사 정도를 쓸 정도의 그 인물이라면 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를 안다고 그냥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이해 가요 안 가요?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막 써놔요. 이 사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경허선사가 음주 식욕하고 행음 투도에 따르는 이런 말을 쓰는 자는 분명히 이제는 불교를 안 믿는 자예요. 경허선사의 경자도 모르는 자죠. 만약에 불교를 알고 선을 알고 경허선사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따위 행동을 전혀 절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쓰고 가서 죽어서 이게 지금 인정을 받아요? 에이, 그래서 총림의 여론을 사뭇 통조하는 기세로 서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민영교 있잖아요. 민영교의 북기사라는 것에서 분명한 것은 오직 누구만 안다. 경허당 자신이 남긴 문자만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예, 경허당 자신이 남긴 거. 그래서 우리가 경허스님이 남긴 시와 그 법어를 가지고 경허선사를 추적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었죠. 근데 사실은 그 문자 남긴 문자에서도 우리가 해봤지만 그 문자에서도 우리는 전봉준 장군의 그런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그 시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를 다시 번역하고 경허집을 다시 번역하고 다시 했다는 거죠. 왜? 거기에 숨겨 있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민영교가 한 말도 틀린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뭐 민영교도 그때 당시에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몰라서 나름으로는 열심히 경허선사를 연구해 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민영교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오직 경허당 자신이 담긴 문자뿐이라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다 읽어내지 못했죠. 한편 한용운은 경허 관련의 삼수갑산행을 뭐라고 했어요? 한용운은 만행두타.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멋지긴 멋지죠. 네, 역시 한용운은 경허선사의 삼수갑산행을 뭐라고 했더라? 만행두타행이라고 했어요. 만행두타. 맞을까요? 한용운이 만행두타라고 했다 이 말이야. 한용운 스님이 우리 경허집을 1943년에 펴내고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그냥 경허선사를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왜? 만행을 하셨는데 두타행을 하셨다 이런 말이야. 이 두타행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하급의 경지로 내려가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두타행의 으뜸이 누구죠? 두타행의 으뜸. 두타행의 으뜸은 우리가 뭐라고 쳐요? 마하가섭이 두타행의 으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하가섭을 두타제일이라고 하나요? 밀행제일은 라우라요. 또 뭐죠? 뭔 제일도 많이 있잖아요. 아란존자는 뭔 제일? 아이씨, 잘 모르겠거든. 그 제일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두타행은 가섭존자가 두타행이 다문제일이다. 다문제일이 아란존자죠. 그죠? 그 다음에 해공제일이 수보리존자. 또 뭐 있죠? 그 눈먼 수행하다가 눈먼 안 해. 그래서 한용운이 경허선사를 만행두타라고 했어요. 한용운이 쓴 경허집의 약보를 보면 경허선사의 출세관, 멋있죠? 출세관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출세관이 말이야. 출세를 넘어서 다시 출세관으로. 그러면 이 출세관은 왜 출자를 하나 더 붙였을까요?
출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시 출출세간이니까 다시 저자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걸 출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알아서 갔더니 출세간이 하나 뛰어넘으면 출세간이 아니더라죠. 곧 뭐더라, 세간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출출세간은 곧 세간이에요. 출세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또 출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곧 세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어떻게 살았어요? 출출세간이. 그 뒤로 세상을 피하고, 이거는 이제 또 만에 한 영혼이 쓴 거죠. 이름을 숨기고자 갑상관계등지를 자취를 감추고 스스로 호를 난주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관을 쓰고 바라문으로 변신하여 안행두타로서 진흙에도, 바라문은 뭐죠? 나한. 진흙에도 물들고 물에도 들어가서 인연을 따라 교화했다라고 이 만의 한 영혼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만에는 허엄경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허엄경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는 허엄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경허선사의 파탈한 행동을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무의 행위라고 묘사를 했죠. 그리고 한중광 드디어 나오네. 그의 저서 경허에서 호련히 석양사를 떠난 경허는 스스로 호를 단주라고 하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서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이었다라고 해서,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인다는 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전수수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입전, 저자전, 그게 그 전포전자니까요. 입전수수라고 하고 경허의 북행을 그렇게 묘사했고, 또 그 다음에 일찍이 나라 불교 정신을 찬란하게 꽃피운 신라의 해숙과 해공, 그 다음에 태안, 원효가 그랬듯이, 이 태안 있잖아, 태안. 원효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래서 해숙과 해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설적 인물이죠. 그 다음에 태안이고 원효가 그랬듯이 그것을 화강동진의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만약에 말하자면 헷갈리는데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 이류중행으로 화강동진으로 하는 이러한 의견을 내는 그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아주 다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이상실과 고영섭은, 이상실은 경허선사의 그 석사 논문을 쓴 것 같았어요. 이분이 환체라는 거를 들먹거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언급을 한 걸로 봐서 또 경허선사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연구를 한 그런, 고영섭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수갑산행을 이류중행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상실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그의 시무간의 구체적 표상인, 그렇죠. 아까 이류중행 말했잖아요. 어디에서? 시무가에서. 그래서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이 있는데 거기서 10번째 단계에 이류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결정지었다, 이런 얘기죠. 이로써
나를 구하고 나를 허물고 세상에 스며드는 경어의 시무사상의 경지가 정확히 구현됨을 알 수 있다라고 그 석사논문에서 쓰고 있어요. 한편 이와 같은 이외와는 달리 최병헌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제가 경어선사를 연구한 학자들을 다 끌고 와요. 다 연구했죠. 하여튼 경어선사에 대해서 언급한 어떤 쪼가리라도 나는 다 수집을 했고 다 모았고 다 살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떠한 부정적인 긍정적인 걸 다 말했나를 줄줄이 사탕으로 머릿속에 다 끼우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지요. 경어의 1904년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불교계나 학계에서는 화강동진이니 이류중행이니 해서 불교적인 무예행으로 했으나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누구죠 지금? 최병헌. 이 최병헌이라는 분도 꽤 그 경어선사에 대해서 그 발표자로서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이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경어선사 행적이 다 불교지요. 무슨 불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은 겉만 핥은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행장이나 약보에서의 서술대로 불교계를 완전히 언제 불교계를 완전히 떠났다고 그랬나요? 행장에서도 그렇고 약보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속인의 행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하고 속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경어선사는 겉은 유관속복을 하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승려의 신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을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될 것은 이게 11번으로 넘어가. 여기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끊겠습니다.